안녕하세요. 인코레TV 김승철입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요, 최근에 새롭게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발표가 된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차량의 엔진은 3.8 V6 자연흡기 엔진이고요. 이제 에킨슨 사이클 엔진이죠.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입니다. 타고 있는 차는요. 그리고 이 차의 트림은 캘리그래피 트림이고요. 그리고 옵션을 보니까는 이 듀얼 선루프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차를 일상 상황에서 주행했을 때 느껴지는 특징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에 딱 올라가지고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고 있으면 이 도로로부터의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다른 차들을 조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느낌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3.8 자연흡기 엔진이어가지고 이제 출력이 295마력으로 돼 있고 토크는 36.2kgm 토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또 배기량이 넉넉하게 큰 엔진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엑셀을 밟으면은 이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응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재미난 특징을 확인한 게 얘는 사륜구동이 아니니까 이 테라인 시스템이 없죠. 그래서 여기 로터리가 보통 드라이브 모드나 테라인을 겸하는데 이게 이제 눌리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돌려가지고 주행 모드를 바꾸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행 모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에코, 컴포트, 스포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그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기존 팰리세이드보다 좀 외관에서도 많이 달라져 있지만 인테리어에서도 좀 달라진 점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요 센터 페시아 부분과 센터 콘솔 주위에 부분이 조금 더 운전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바뀐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송풍구는 슬림하게 저 끝에까지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리고 주요 사용하는 메뉴 버튼이 큼직하게 이 가운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조장치는 많은 부분이 터치 방식으로 조작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3인치의 클러스터와 12.3인치의 인포테인먼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갈 때에는 특히 막힐 때에는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아주 편리하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차는 이제 기존 모델과는 다르게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특정 조건이 됐을 때 이 깜빡이를 켜면 자동으로 차선 변경할 수 있는 그 옵션까지 그 기능까지 새롭게 들어갔죠. 지금 저의 왼편에 약 한 대 반 정도 거리에 뒤에 오는 차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계기판의 표시에는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근데 지금 너무 가까이 와가지고 좀 안 될 것 같긴 해요.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럴 조건이 아니라는 상황을 이 핸들의 진동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네요. 지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주변 상황을 확인하십시오 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좀 띄웁니다. 자, 여기서 포기할 수 없죠. 뒤에 조금 차가 멀리 오고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2에 지금 자동 차선 변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좀 조건이 아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히는 상황에서는 이 자동 차선 변경 기능을 좀 사용하기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흐름이 좀 원활하고 그 다음에 이 양쪽 차선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비교적 충분한 거리에 이후에 있을 때 좀 사용할 수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지금 얘가 하네요. 지금 얘가 합니다. 이 정확한 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뒤에 차가 아주 멀리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차선 변경을 자동으로 해내주는 점이 이 기능이 처음 이제 현대 제네시스에서 소개되었을 때보다는 그 사이에 또 조금 그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팰리세이드는 이 12개 스피커가 들어가는 크렐 오디오가 있을 경우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 함께 들어가죠.
이 차도 이제 그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제네시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모델들 보면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라고 로드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이라고 하니까 이제 노면 소음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소음에 대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켜져 있는 상태인지 꺼져 있는 상태인지 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기능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한번 설정 메뉴를 찾아볼게요. 설정에 보면은 사운드에 있겠죠. 사운드에 있는데 어디 보자.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네요. 요거는 보통 요 항목이 있는 차들은 실내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이 가상 주행 사운드를 내잖아요. 한번 요거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이 사운드의 종류가 있지 않고 주행 소음 저감이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게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가 작동을 한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럼 요거를 한번 요 표시를 선택을 없애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지금 요거를 끄긴 했지만 속도가 낮아져 가지고 좀 정확한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요거는 좀 다른 기회에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켜고요, 가는 중에 이렇게 공사 중인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정차에, 앞차를 따라서 자동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좀 많이 편리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차가 막힐 때에는 앞차를 따라서 멈추는 시간이 3초보다 긴 시간도 얼마든지 경우의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상당히 편리함을 주죠. 그래도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꼭 그 고속도로 주행보조에 해당되는 구간이 아닌 데서도 자동 멈췄다가 재출발하는 시간의 제한을 3초로 두지 말고 30초나 1분 이상, 그렇게, 그러니까 사거리에 멈췄을 때 이렇게 내 쪽 신호뿐만 아니라 한 사이클이 돌고 나서 다시 왔을 때 정도의 시간 있잖아요. 그 정도 시간까지도 좀 대응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잠시 뒤에 좀 긴 터널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혹시 이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을 껐을 때와 켰을 때 이 소음이 좀 비교되는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 터널 안은 아무래도 이 터널 벽에 반사되는 소음도 크고 해가지고 이 실내 소음이 더 잘 들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조건이라고 보고 그걸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실내 소음원을 좀 없애기 위해서 잠깐 동안 에어컨을 좀 끄겠습니다. 통풍 시트도 끌게요. 지금은 일단 주행 소음 저감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아직은 뭐 들어오실 필요가 없고요. 터널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속도는 좀 같은 속도로 해놓겠습니다. 자, 소음을 꺼볼게요. 소음 저감을. 속도는 동일하게 주행합니다. 다시 소음 저감을 시켜볼게요. 다시 꺼보겠습니다. 다시 켜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터널을 같은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이 소음 저감을 끄거나 켜거나를 계속 반복을 해봤는데 솔직히 저의 귀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마이크에는 좀 잡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최소한 저의 귀로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네요. 이 팰리세이드가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좀 레벨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운전석 시트거든요.
기능적으로 좀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는데요. 일단은 이 전동식 레그 서포트를 포함한 그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앞에 양쪽에 다 들어갔죠. 네, 그래서 조수석은 주행 중에도 얼마든지 눕히거나 세울 수가 있지만 운전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이제 버튼으로 그 뒤를 누르잖아요. 피단으로 변경 후 시트를 작동하라고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운전하고 있는데 시트가 뒤로 누우면은 되겠습니까, 어디? 네, 그래서 이제 그 릴렉션 시트가 있는 거에 플러스 운전석에만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버튼이 추가된 것 중에 누르면 이 신체 부위별로 마사지 기능을 이제 실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를 이렇게 옮겼을 때 팝업도 뜹니다. 다만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들처럼 나의 손가락이 닿은 그 파워시트 스위치를 보여주는 것은 없고요. 이 시트의 위치가 옮겨졌을 때만 팝업으로 일시적으로 보여준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요. 그야말로 팝업이기 때문에 잠깐만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도 특징입니다. 네, 이 차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는요, 운전 스타일 연동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에 반영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항목에 보면은 메뉴에 운전 스타일 연동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걸 초기화를 해볼게요. 초기화하면은 지금 차간 거리만 중간보다 약간 오른쪽에 있고 나머지는 다 중간에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주행거리를 하고 나서 이 메뉴를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만약에 얘가 저의 습관을 학습을 했다면 이 세 가지 항목이 어떻게든 좀 이동을 해 있겠죠. 그거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아이들링 스탑앤고로 꺼졌다가 켜질 때,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떼자마자 시동이 걸리고 페달이 다 들리기 전에 동력 연결까지 맞춰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엔진 시동에 걸리는 것도 빠르고 동력 연결도 빠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정말 그 최소한의, 그러니까 동력이 연결되는 그런 작동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그거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남겨져 있고 차 안에 탄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하는 일은 없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일정 구간 동안 콘크리트 노면이라 이 노면 소음 저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켜놓은 거고요. 에어컨도 끌게요. 끕니다. 다시 켭니다. 다시 끕니다. 정말 이거 끄고 키고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네, 다른 설정이 뭐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일단은 제가 가진 감각기관으로는 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차의 승차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하체 조율이 컴포트 위주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단단하게 조여져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노면에 조금이라도 요철이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지나가면, 네, 그러면은 단단함을 여지없이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 또 타보면은 이렇게 짜잘한 변화에 대해서는 그냥 수더분하게 가주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렇게 단발성으로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네, 그런 요철에서는 단단함이 느껴진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브레이크 페달 작동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페달 무게는 가볍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밟을 때, 어느 정도 밟을 때까지는 별로 이렇게 브레이크의 반응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더 깊이 어느 정도 밟아야 그때부터 좀 기대하는 그런 제동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브레이크가 페달이 움직이기 시작한 좀 나중부터 밟히는 그런 느낌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주행 중에 보면요, 다른 소음은 뭐 이렇게 굉장히 잘 막혀져 있는데요, 여기 A필러와 이 앞도 유리의 요 삼각 지점, 네, 여기에서
어느 이상 속도가 높아지면은 그 바람 소리가 좀 들립니다. 대략 한 90 안팎에서부터 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 어딘가에서 좀 바람이 완전히 차단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이 도어미러의 형상 때문인지, 네, 그 바람 소리의 소리의 원천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주행 중에 요 P 하고서 카메라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서라운드 뷰가 주행 중에 여기에 보이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그려져 있는 글자 있잖아요. 그 연결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옆에 그 지나가는 걸 잘 보시면요, 여기 잘 보세요. 이 앞뒤 좌우 카메라에 이 연결되는 부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옆에 차가 있으면은 사실 이렇게 말끔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볼록 렌즈로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가고 있을 때만큼은 그런 점이 있네요. 아까 이 차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그 운전자 습관 연동형, 네, 그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세부 설정을 쫙 리셋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그때부터 꽤 많은 거리와 시간 동안 탔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설정에 변화가 있는지. 설정에서 주행 편의로 가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아까 차간거리 쪽은 변화가 없는데 가속 강도가 아까 정 가운데 있던 게 이리로 내려갔죠. 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주행할 때는, 네, 운전 습관이 그냥 흐름에만 따라가는, 네, 그런 운전 습관이어가지고 그거를 얘가 감지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얘가 여기 이제 우드 그레인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리얼 우드가 아니거든요. 카탈로그나 가격표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표면 위를 이렇게 손으로 대보면 마치 그 오픈 포어 리얼 우드 같이 요 위에 이렇게 좀 까실까실한 그런 질감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점이 좀 재밌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 에어컨 터치 부분을 좀 보면요, 네, 이렇게 하드키로 되어 있는 다이얼과 하드키, 그게 이렇게 정말 필수적인 거는 여기 하드키로 해놓고 나머지는 요 터치 안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요 안에서도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해놓지 않고 널찍널찍하게 써서, 그래서 실수로 이렇게 눌릴, 네, 그럴 가능성을 좀 줄여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뒷좌석에도 이제 온도 조절이 따로 있죠. 그거는 여기 리어라고 써있는 그 부분을 눌러주시면, 그러면은 이 전체 화면을 이제 리어로 이렇게 조절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고, 다시 조절이 끝나고 나서는 이 프론트를 누르면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네, 요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고속도로 주행 보조로 이 브레이크를 잡아서 차가 세울 때, 그때 이 앞쪽 이제 엔진룸 안에서 이 브레이크와 관련된 장치들이 작동하는 소리도 좀 잘 들려오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브레이크 디스크를 처음 붙들기 시작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 디스크를 붙들기 시작할 때, 그때 느낌이 좀 이렇게 아주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 아래급, 뭐 중형급, 준중형급까지도, 네, 현대차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갈 때 느낄 수 없던, 네, 그런 특성이 더 고급인 팰리세이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혹시 좀 개선이 가능하다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앞에 이제 조명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곳에서의 요 신형 팰리세이드의 헤드램프 광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얘는 이제 풀 LED 헤드램프이긴 한데 오토 하이빔까지만 있고, 네,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다른 조절 기능은. 네, 요렇게 정도 되는 거거든요, 헤드램프가. 그래서 헤드램프의 하이빔의 도달 거리가 아주 멀리까지 되지는 않는데요, 그렇지만 양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폭이나 그 폭이 이 도달 거리까지 유지되는, 네,
그 폭이 유지돼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폭이 일정 거리까지 곧게 넓은 폭으로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SUV들은 이 헤드램프의 높이가 같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차의 앞에 바로 아랫부분에는 좀 어두운 영역이 생기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얘는 일단 그 분리형 헤드램프로 되면서 헤드램프가 이렇게 세로로 돼 있죠. 그래서 제일 낮은 쪽은 일반 승용차 수준으로 높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배치된 헤드라이트가 그러니까 일반 그 승용차 수준의 그 높이로 고르게 빛을 분산시키는 것 같습니다. 분산시킨다기보다는 빛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 하이빔도 지금 가로등 이런 게 있을 때는 저거를 다른 차의 헤드라이트로 인식하지 않고 하이빔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네요. 그런 것도 좀 똑똑해졌다 생각이 드네요. 이 신형 팰리세이드에 새로 나온 사양 중에 하나가 이 디지털 룸미러죠. 요거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뒤쪽에 있는 또 하나의 카메라를 가지고 후방 영상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름처럼요. 그러면은 여기 화면이 되게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데, 기존의 거울 방식은 없어진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요 예전에 이제 데이 앤 나이트 레버 같은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앞방향으로 밀면 이 디지털 영상이 꺼지면서 기존의 거울 방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온오프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게 디지털로 보이는 중에는 이 화면 왼쪽 위에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인지 아니면 실제 상황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요거가 기존에 원래 있는 그러니까 후방 카메라로부터 영상 신호를 받는 것인가 하고 봤더니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주행 중에 요걸 누르면 후방 카메라를 볼 수 있잖아요. 여기에 보이는 것과 여기에 화면을 보면은 엄연히 다르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 후방 카메라는 원래 이제 기존의 그 번호판대 위쪽에 이렇게 있고요, 디지털 미러를 위한 카메라는 그 리어 스포일러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일단 다르고요, 화질에서도 많은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이렇게 보이는 이 화각 있잖아요, 요거는 혹시 광각인지 아니면 더 좁은 각인지 그거를 비교해 보면, 이걸 껐을 때와 그 다음에 켰을 때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껐을 때의 이 뒷유리로 보이는 것과 이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 사이에 이렇게 이질감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오히려 이 디지털로 켰을 때가 이 아래 위 방향으로 좀 더 넓게 비춰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의 그림의 이제 특성을 좀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완전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좀 필터가 여기 낀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좀 화면이 약간 누렇게 보이는 그런 필터를 뭔가 더해놓은 것 같은 그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차 안에 설정 어디에를 봐도요, 요거의 화질이나 뭐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절이 가능한 그 설정은 두 가지인데요, 여기 네모난 버튼을 누르면 이 밝기랑 그 다음에 아래 위 방향의 틸트 각도 조절, 그렇게 두 가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밝기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틸트도 이렇게 하면 아래 위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제가 좀 오랜 시간 이거를 타 보니까요, 이 차에 좀 추가됐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줌, 특히 그러니까 줌인이나 줌아웃이 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화면의 어떤 색감을, 물론 정해진 뭐 한 두세 개 정도의 범위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질이 지금 고정된 한 가지밖에 제공이 안 되는데, 이거를 반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이거를 만약에 이 화질로만 한 가지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좋든 싫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싫으면은 이 기능이 있는데도 이렇게 꺼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요 화질인데요, 색감,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자연색이라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더 뉴 팰리세이드에는 그 앞좌석 좌우 둘 다 그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죠. 이 전동식으로 다리 받침이 올라오는. 아이오닉 5에도 이제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조수석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운전석에까지 그게 굳이 필요했나. 왜냐하면 주행 중에는 이 눕는 자세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운전 중에 누우면은 안 되겠죠. 뭐 전기차인 아이오닉 5는 운전석에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공용 충전소에 충전기에 연결해 놓고 차에서 기다려야 될 때 운전석에서 그렇게 해 놓으면 편하게 대기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팰리세이드는 좀 다른 용도로 그게 좀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이제 자녀들을 픽업을 가가지고 이제 학원이나 학교가 끝나기를 이제 기다려야 될 때, 아니면은 내가 가족의 누군가를 또 픽업을 갔을 때 차 안에서 기다려야 될 때, 아니면 뭐 중요한 분을 모시고 다닐 때라든지, 하여튼 운전하시는 분이 어딘가에 차를 세우고 다른 공간에 가지 않고 차 안에서 기다려야 될 때에는 이게 굉장히 쏠쏠할 것입니다. 그래서 2열과 3열에서의 이제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네, 운전석에까지도 네, 그렇게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넣어준 이유가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7인승인 경우에는 이렇게 2열이 독립 시트가 되죠. 그리고 팔걸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아래로 한번 낮춰준 다음에 이렇게 올리면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뭔가를 넣을 수 있는 스마트폰 같은 거 꽂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앞뒤 썬루프가 듀얼 썬루프로 되어 있는데요. 1열 거에 비해서 2열 거는 굉장히 와이드 썬루프로 되어 있고, 네, 따로 열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2열에 앉은 사람은 물론이고 3열에 앉은 사람까지 굉장히 좋은 개방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가는 모든 충전에 관련된 단자는 네, 이렇게 타입 C로 다 바뀌었습니다. 뭐 1열뿐만 아니라 2열과 3열 이렇게 있는 것도 다 타입 C로 단자가 바뀌었는데요. 근데 1열에 이렇게 미디어를 읽히기 위한 단자는 여전히 타입 A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한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여기 무선 충전 패드는 써보면은 핸드폰을 올려놓고 이렇게 위치가 참 좋아요. 네. 테두리도 이렇게 돼 있어서 일정 그거 넘어가지 않게 하고 있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죠. 그런데 충전을 써보면요, 좀 충전 속도가 많이 느리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무선 충전이 처음 도입될 때 거의 그 수준의 빠르기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 이제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혀주잖아요. 팬이 돌아가지고. 근데 얘는 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올려놓는 내내 좀 그게 뜨거워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에서 좀 재미난 점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컵홀더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에 컵을 꽂지 않을 때에는 네, 여기를 넓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컵홀더로 이제 본연의 그 기능으로 사용할 때만 이 푸시를 누르면 이렇게 정광석화 같이 나오게 됩니다. 팰리세이드에도 이게 있었는지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요. 이 2열을 위한 안전벨트를 쓰지 않을 때 이 클립 부분을 이렇게 꼽는 그런 홈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앞에 도어나 뒷도어를 열고 이렇게 갈 때 이게 펄럭거리면서 이게 여기 트림을 치면서 이렇게 딱딱딱 소리를 내지 않겠죠. 네,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다고 느껴집니다. 후진 가이드 램프입니다. 네, 저렇게 밝게 켜지고 사다리꼴로 땅에 이렇게 비춰집니다. 네. 방금 같은 위치에서 이 후진 가이드 램프가 켜졌을 때 실내 모니터에서 비치는 걸 보면 네, 이 후방 카메라에서는 양쪽 선이 똑바른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이 서라운드 뷰에서는 원래 모양대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부가 광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 같아요. 네. 팰리세이드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까요? 네, 일단은 디자인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볼드한 디자인이 좀 이렇게 커 보이고 그 다음에 좀 든든하게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이
일단은 한 몫을 차지하겠고요. 그리고 성인 7명이나 8명까지를 태우고 편하게 어디론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들 중에서는 가격이 제일 합리적인 측에 속하기 때문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만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실내에 1열, 2열, 3열 모두에 이 편의 장비 또한 풍부하게 되어 있죠. 네, 그런 요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팰리세이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뉴 팰리세이드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한자리에 모여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떨 때 그게 느껴지냐면요, 이 차에는 뭔가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세 종류의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거를 모두 켜놓고 가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느껴집니다. 자, 일단 과거는 이 후방 카메라고요. 화질이 제일 안 좋죠. 네. 그리고 현재는 후측방 카메라입니다. 제가 차선은 안 바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클러스터 안에 보이는 게 현재 정도의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래는 바로 이 디지털 룸미러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기술이 나온 순서대로 이 화질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마치 차 안에서 타고 있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경험하는, 네, 그런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제가 이 차를 리뷰하면서 이 총 누적 연비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현재까지의 주행 조건은요, 이 세 군데의 와인딩 로드를 가서 와인딩 로드 리뷰 촬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막히는 곳에서의 주행도 꽤 높은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트리 컴퓨터를 보면요, 제가 한 726km 정도를 이 차를 받아가지고 주행을 했는데 이 총 누적 연비는 9.1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약간의 뭐 오차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 20인치의 전륜구동 더 뉴 팰리세이드에 발표된 복합 공인 연비를 보면은 9.0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보여지는 연비와 발표된 연비 사이에는, 네, 거의 일치한다 라고 그렇게 결론이 내려질 수 있죠. 물론 완전히 막히는 데에서만 탔었다면요, 제 생각에는 한 7 안팎 정도가 순수 도심 연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이제 타면서 자주 하게 된 실수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실수 한 가지가 뭐냐면, 근데 이제 시동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이 변속기를 뒤에다 놓으려고 할 때 이 버튼 이걸 누르지 않고 애꿎게 이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는 실수를 자주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버튼식의 기어 셀렉터는 이 팰리세이드가 국내에서 국산차들 중에서는 좀 처음이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이제 많이 돌리는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는 저도 모르게 그런 실수를 좀 자주 하게 됐더라고요. 그것도 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비가 오다 보니까는 이 차에 앞 그러니까 도어 유리가, 네, 발수 유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전면 윈드스크린과 그 다음에 도어 유리에 이 빗물이 묻는 게 좀 차이가 있어서 그거를 좀 영상으로 담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유리와 이 도어 유리를 보시면 좀 차이가 있죠. 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팰리세이드를 구입하기로 이제 결정하신 분들 중에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 고민은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3.8 가솔린이 금액이 차값에서만 이제 150만원 저렴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유류비 측면으로 봤을 때는요, 디젤을 사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의 유류비로, 그러니까 지금은 휘발유랑 디젤이 가격이 똑같죠. 그거 기준으로 공인연비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10,000km씩만 타시는, 그러니까 적게 타시는 분이죠, 10,000km면. 그러신 분이라 하더라도요, 그 연비의 차이로 2년에서 3년 사이 안에 그 150만원 더 낸 것만큼을 회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분이 다 디젤을 사는 게 옳게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일단 가솔린의 장점이 있죠. 고유의 장점. 그러니까 도심에서 다닐 때 굉장히 조용한 편이죠. 엔진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넉넉한 출력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그 엔진 자체의 특성의 차이 때문에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네, 조금 더 퀄리티가 높게 주행할 수가 있는 점이, 네, 3.8 가솔린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저에게 어떤 엔진을 고르겠냐 하시면은 저도 쉽사리 이거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마음이 조금 더 기우는 쪽은 저는 가솔린 쪽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어두운 데서 터널 안에서도 화질이 꽤 괜찮죠. 디지털 룸미러. 네, 또 팰리세이드의 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많이 고민하실 게 전륜 구동을 할지 아니면 H트랙을 넣을지 고민이실 겁니다. 그것 또한 어느 한쪽의 완승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그거는 제가 이런 용도이시면 이게 더 맞는 선택인 것 같다, 기준을 좀 잡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도심 안에서 아니면 포장도로 위에서만 다니시는 편이라면 그러면 굳이 사륜구동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전륜구동은 하다못해 여기 보면 이 홈로 이 주행 모드 자체도 빼버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예 제조사 측에서도 뺀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오프로드도 가끔 가고, 네, 오프로드라기보다는 이제 비포장도로도 가끔 가고, 좀 1년 내내 조금 더 안심하면서 날씨에 상관없이 다니고 싶다 라는 그런 분들은 네, H트랙을 고르시는 게 맞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좀 화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형의 가치가 또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H트랙에는. 여러분이 주로 이 주행을 하시는 환경이 어느 환경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나중에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페이스리프트된 팰리세이드는 좀 어떤 차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차에는 기존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콘텐츠는 뭐 이 디지털 룸미러 정도 있을까요? 나머지는 이미 나와 있는 현대 제네시스 기아 차종의 다른 모델에 있던 사양들을 좀 확대해 적용한 건데요. 근데 그렇게 한 결과 차가 전에보다, 그러니까 기존 팰리세이드보다 더 편해졌으면서 더 고급화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이 차의 가격대가 올라간 것은 좀 납득이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차는 자신이 속한 가격대에서 뭐 차의 크기나 아니면 차의 내용물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밸런스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준대형 SUV의 자리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다 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승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차종이었지만, 또 아빠들이 되게 좋아하는 차종들이었지만 그 매력들을 더욱더 강화한 네, 그런 점이 있네요. 네, 이상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된 팰리세이드의 일상 주행 조건에서의 시승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